앞서 패널분들께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원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은 OECD 국가 평균 대비 근무 시간이 길고 임금이 낮아 삶의 여유가 없으며 비정규직들은 고용 불안정에 시달려 삶의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문화 탓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특성이 원인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도 개선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무시간 단축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은 여전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또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의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눈치가 보여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예산을 투입하고 제도를 마련하면 삶의 만족도 또한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의 변화도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과정이 어떻건 간에 항상 1등만 주목받는 현실과 명문대, 대기업에 다니지 못하면 경쟁에 뒤처졌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거나 기업에서 사원을 채용할 때도 성적 순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분야에 맞는 다양한 인재를 포용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과열 경쟁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개선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두 분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현재의 삶을 밝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위기를 모두가 함께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이나 기대 수명 등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 영역도 있습니다. 한국이 불행한 나라라는 점을 부각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